오늘은 그 29장 전자기 유도하고 30장 교류회로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기 진동과 교류회로예요. 회로. 이번 그 학기의 이제 목표 자체가 사실은 전자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현대물리에 중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기를 지난 학기에는, 그러니까 지난 해까지만 하더라도 한 학기 내내 가르쳤는데 반 학기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1월 한 시간에 나간다고 해서 뭐 이렇게 놀라지는 마세요. 네. 대신에 에센스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전자기 유도, 우선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현상이 뭐냐? 현상은 뭐냐면 우선 실험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도선을 감은 구리를 갖다가 선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도 우선 현상이 뭐냐 하면 클레임부터 이야기하면 여기에 자석을 갖다 놓고 이 자석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자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장이 있는데 이 자장이 공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한 점에서 보면은 임의의 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자장의 크기와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클레임이 뭐냐면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자장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은 이 주위에 전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장이. 그러니까 자장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자장이 크기가 변하면 그 크기를 상쇄시키는 그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뭐냐면 이 유도 전류가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예를 들어서 여기 자장이 여기 자장이 이런 식으로 있는 자장이 있으면은 이게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준다 그러면은 뭐 어떤 방향으로,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면 엘렉트릭 필드가 주위에 생긴다는 것이 그게 클레임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알아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전장이 만약에 생긴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도선을 갖다가 실제의 도선을 갖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전장이 걸리면 여기에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힘을 받으니까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것을 갖다가 급류기를 갖다가 설치를 하면은 여기에 실제로 엘렉트릭 필드가 이 공간에다가 공간에 이제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험이 뭐냐 하면 여기에 여러 번 이제 이걸 좀 그 전류의 크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구리도선을 갖다가 감아가지고 거기다가 급류기를 설치를 해놓고 NS 그 자석을 갖다가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에 급류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바늘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 요 안에 이 구리선 위에서만 전장이 생긴 거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서나 다 생긴 전장을 구리선을 갖다 놓음으로써 디텍트할 뿐이라고요, 그냥 관측할 뿐이지 실제로 변화는 어디에 생긴 겁니까? 이 공간에 생긴 거예요. 구리도선 안에만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현상이 뭐예요? 결국 자장의 시간 변화가 뭐를 만드는 거냐면 전장을 만든다는 게 전장을 만든다. 전장 만든 건 어떻게 알았어요? 전류가 흐르는 걸 봐서, 없던 전류가 흐르는 걸 보고 안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걸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방향까지는 이 실험 가지고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NS를 가지고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예를 들어서 N극이 이쪽 방향으로 있으니까 대충 그 전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대략 이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가지고서 밀고 들어오면은, 그러면 특별히 이 위치에서 얘 자장의 세기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강해지는 걸 보면, 그러면은 클레임이 뭐냐면은, 여기에 자장의 그러니까 여기에 전장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여기 전장이 만들어지면은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르고, 이 유도 전류는 다시 뭐를 만드는 거냐 하면은 자장을 만들 거예요. 이 주위에. 그러니까 이 자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이제 걸리느냐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이 방향으로 생기면은 이 고리 모양의 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방향에 마그네틱 필드, 자장을 갖다가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그렇죠? 바깥에 화살표 있는 게 바깥으로. 지금 여기서 이게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자장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자장의 증가를 이 유도 전류가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전장이 이쪽 방향으로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장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감아 가지고서 뭐예요? 그러면 이게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왼손 법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엄지손가락이 자장이 증가하는 방향이면은 엘렉트릭 필드는 이런 식으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실험이 이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현상 1이에요. 이게 현상 1. 그래서 자장의 시간 변화가 전장을 만든다. 그 다음에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왼손 방향이에요. 왼손 방향. 몰라요? 전장의 방향은, 무슨 왼손 방향이 무슨 말이에요? 이 엄지손가락이, 왼손의 엄지손가락이 자장이 증가하는 방향일 때에 전장은 뭐냐면은 이 왼손 방향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실험을 하는데, 현상 2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 어떤 범주 내에 들어가는 자장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 자장의 크기는, 자장의 어떤 그 크기는 변함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주위에 큰 이제 솔레노이드를 설치를 하면은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여기에 이런 그 도선을 갖다가 놓고 이놈을 갖다가 밀었다 당겼다 해요. 당기면은 이걸 여기, 그러고 나서 여기다 급류계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얘를 당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식으로 당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급류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여기에 생겨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는 시간 변화가 없다고요, 지금. 근데 그럼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마그네틱 필드가 걸리는 뭐예요? 이 면적이, 크기가 변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이쪽으로 당기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면적이 줄고 있어요. 면적이 줄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라 그럴까 이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를 갖다가 엔핸스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흘러야 되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B는 가만히 있고 콘스탄트인데 면적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상 1과 현상 2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자장이 변하거나 면적이 변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변하면 뭐가 생기냐 하면은 어떤 엘렉트릭 필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전류가 왜 흐르겠어요? 엘렉트릭 필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요. 여기 이제 다시 말해서 그래서 중요한 양이 뭐냐 하면은 B 자체도 아니고 A 자체도 아니고 그래서 B와 A를 곱한 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 양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법칙은 뭐냐 하면은 이 마그네틱 플럭스가 변하면 자속이라고 그래요. 자속. 마그네틱 플럭스. 이 마그네틱 플럭스가 변하면 그러면은 전기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스페시파이 해야 되는데 스테이트먼트는 이래요. 여기에 마그네틱 필드가 혹은 그러니까 여기 자속이 이제 있으면 여기에 뭐 특별한 하나의 면적을 생각을 해요. 어떤 하나의 선을 생각하고 면적을 생각을 하면은 이 어떤 arbitrary 그러니까 임의의 하나의 여기 도선이 아니라 하나의 회로로 생각을 해요. C라는 회로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구리도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 주위를 따라서 여기에 마그네틱 필드가 예를 들어서 자석의 변화가 있거나 혹은 뭐 여기에 특별한 어떤 이유로서 에리아의 변화가 이제 있게 되면은 E를 여기에 뭐냐면 이 주위에는 뭐예요? 전장이 생기는데 전장의 크기를 적분을 해가지고 한 바퀴 적분을 하면은 그게 뭐예요? 하여튼 한 바퀴 적분을 하면 그게 뭔가요? 이게 한 바퀴 돌렸을 때의 어떤 그걸 뭐라고 하죠? 기전력이라고 그럴까요? 만약에 여기에 이걸 선로를 따라서 전류가 만약에 흐른다고 그러면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전압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압차가 얼마냐 하면은 이게 뭐냐 기전력이에요. 엘렉트릭 필드가 아니고 기전력 E. 이건 뭐냐면 델타 V입니다. 하나의 폐회로를 따라서의 토탈 기전력이란 뜻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엘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그래요. EMF. 몰라요? 이 엘렉트로모티브 포스가 뭐냐면 이 파이 B에 돋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 반대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은 이 자속의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 이 마이너스 사인이에요. 이 마이너스 사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름을 붙여서 이 마이너스 사인을 뭐라고 하냐면 렌츠의 법칙이라고 해요. 왜 마이너스가 있느냐고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법칙이니까. 법칙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10이 다 렌즈였지. 아니요. 요 마이너스 사인이요. 마이너스만요? 요 마이너스 사인. 요 방향만. 즉 전류가 생기는 방향.
비전력에 생기는 방향이 그게 이제 렌츠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렌츠의 법칙은 이 방정식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파라데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파라데이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파라데이의 방정식 혹은 파라데이의 이퀘이션 혹은 파라데이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 파라데이의 법칙 방정식 안에 이 렌츠의 법칙은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자 그러면은 이 자석이 변하면 뭐라 그럴까 자장이 생긴다, 그래서 전장이 생긴다. 근데 그것이 이제 파라데이 법칙인데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생기느냐 그 방향을 스페시파이한 게 렌츠의 법칙이라고 보면 돼요. 그 자석은 스칼라이죠. 자석은 스칼라죠. 왜냐하면은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phi b는 B가 둘다 b da의 적분이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장의 크기가 여기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이 있다 그러면은 요 C가 둘러싸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면적 위에서의 마그네틱 필드가 여기 다 다르다 그러면 다 잘라가지고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이것이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리마크가 하나가 있는데 중요한 리마크인데 1학년 때는 별로 안 중요하지만 나중엔 중요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내가 정전기를 이야기를 할 때에 정전기장은 그 정전기 그 포텐셜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엘렉트릭 포텐셜을 가지는데 그게 왜 포텐셜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게 왜 그래요? 전기장이 보존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기장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전기장 하에서 전하를 이렇게 이동시키나 뭐예요? 한 일이 똑같다. 걸리는 일이 똑같다. 네. 그리고 그것은 뭐와 같은 거냐고 그랬느냐 하면은 엘렉트릭 필드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적분을 하면 E 도트 DL이 이게 0이라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기 이거하고 같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면은 제자리 가면 제로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 바퀴 돌린 게 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일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기장을 고려했어요. 자기장을 고려했어요. 어떻게요? 자기장. 고려했죠. 그런 거. 만약에 얘가 만들어낸 이놈이 정전기장을 만들어낸다면 이 성질이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놈이 얘가 만들어낸 엘렉트릭 필드는 정전기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놈은 시간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타임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마그네틱 그러니까 이 유도돼가지고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 때문에 생긴 전기장은 정전기장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서로 유도된 전기장은 정전기장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정전기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전기장이라면은 이런 게 성립하고 이것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정전기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전기장은 그냥 시간에 따라서 값이 안 변하고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거요 전기장이 때에 따라서 동그랗게 생겨요? 응? 계속 동그랗게 생겨요 전기장이? 전기장이 동그랗게 되냐고요? 아니면 어떻게 생기는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방향은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뭐 왼손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이게 마그네틱 필드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놈의 그러니까 실험 사실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만들어지느냐고 이제 물으면 내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실험 사실이 그렇다요. 저거를 미분꼴로 고쳐놓으면은 이 돌아가는 거는 다 컬러 고칠 수가 있는데 혹시 이걸 벡터 해석을 배운 사람들은 이 스톡스 시오럼이 뭐냐면은 이것이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이 안에 C가 차지하고 이건 1차원 적분인데 이놈은 2차원 적분. 이 위에서 이걸 면을 갖다가 S라고 그러면은 S 위에서 2차원 적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뭐냐면 curl of DA예요. 이건 뭐냐면 이 curl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가 이 curl이 즉 돌아가는 게 논제로라는 거니까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혹은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물리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적분 폼이 훨씬 더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냐면 E.dl은 돌아가는 방향으로 적분을 한 것이 논제로니까 돌아가는 방향으로 엘렉트릭 필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전기장이 아니고 그 유도 전기장은요 컬이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장 컬은 0이 아니고요. 그럼 유도되는 전기장. 그러니까 스태틱 차지에 의해서 만든 전기장은 다 그거는 컬이 0이에요. 그럼 저럴 때만 컬 2는 0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으로 변하는 자장이나 자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장들은 전부 이거는 뭐냐면 이게 뭐랄까 엘렉트릭 필드가 그러니까 엘렉트릭 차지가 스태틱한 가만히 있는 차지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놈은 어떤 가속된 전하에 의해서 만든 놈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제공을 할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전자기 유도의 이제 결국 핵심적인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그 엑서사이즈를 하고 가면 좋은데 시간이 어떻게 되냐? 벌써 30분을 썼는데요. 한 가지 이 문제로 한번 돌아오겠어요. 이 문제로 돌아와서 여기에 만약에 V의 속도로 우리가 당긴다고 해보자.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일이 어디 갔냐?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혹은 왜 우리가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회로가 닫힌 회로가 아니라 여기 이제 띄어졌다고 잠시 생각해. 이 부분만 우리가 그냥 잠시 포커스를 여기다가 맞춰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막대를 당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 한번 보기로 하겠어요. 그러면은 일로 당기면은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V가 여기에 전하들이 쭉 있어요. 그럼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플러스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플러스 차지가 마그네틱 필드가 이쪽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V 크로스 B 하면은 뭐예요? V 크로스 B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는 움직여야 된다고요. 네. 그렇죠? 그럼 플러스는 여기에 쌓이고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조금 후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얘가 받는 힘이 얼마냐? 마그네틱 필드가 주는 힘은 QVB라는 힘을 받아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플러스 차지면 1로, 마이너스 차지면 1로.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올라서 도선이 움직여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차지는 1로, 마이너스 차지는 1로 왔으니까 플러스가 여기에 쌓이고 마이너스가 여기에 쌓이면 전기장. 전기장이 형성이 되죠. 그래가지고 그 전기장이 얼마만큼 형성이 될 거냐 하면은, 그러니까 위로 올리는 힘을 갖다가 캔슬. 보세요. 전기장은 이쪽으로 힘을 미칠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차지 Q가 있으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새로 만들어진 전기장이 이쪽으로 힘을 미치고 마그네틱 필드는 이쪽으로 힘을 미쳐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에 차지가 쌓이냐 하면은 여기 중간에 있는 놈들이 더 이상 힘을 안 받을 때까지. 그래서 F 오브 E가 여기에 뭐가 된가 전장이 생겨서 Q 곱하기 2의 어떤 그 크기를 가지는 방향만큼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놈과 이놈이 같아질 때까지 VB가 QVB가 QE가 될 때까지 여기에 차지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전기장이 이제 형성이 되니까 전기장이 형성되면 여기서 이 길이를 갖다가 L이라고 그러면은 전위차가 생기는 거죠. 전위차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 V 뭐냐면은 전류가 이쪽으로 이제 흐르는 것을 갖다가 막는 방향으로 역기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갖다가 일정한 속도로 잡고서 당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힘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힘을 가해줘야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델타 V가 역기전력이 얼마만큼 생기냐 하면은 엘렉트릭 필드 곱하기 뭐예요? 이 길이만큼, L만큼. 이것이 여기에 걸리는 기전력이에요. 그래서 엘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이거하고 이거 같아야 되니까 BV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VLB만큼의 E는 BV니까요. BV만큼 VBL만큼 기전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네. 오케이. 그럼 파워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어요. 파워를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계속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 힘을 갖다가 얼만큼 줘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만약에 I의 전류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 이게 다 닫혀가지고서 I의 전류가 이제 생긴다 그래봐요. 그러면 I의 전류가 생기면은 여기에는 힘이 얼마만큼 이제 걸리느냐 하면은 BIL만큼의 힘이 걸려요. 그 다음에 파워는 뭐냐 하면은 F 곱하기 V니까 BILV만큼의 파워가 지금 땡기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파워가 일률이야. 단위 시간당 해주는 일이요. 한편 여기에 뭐냐면은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기전력 곱하기 여기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곱하면은 그러면 이 안에서 소비된 어떤 전력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I를 갖다 곱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소비된 전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다 I를 곱하면은
IBLV가 되는데 그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저건 스칼라 프로덕트고 이거는 벡터 프로덕트인데도 근데 다 이건 왜냐하면 E.DL을 적분한 거예요. 이게 단 게 아니라 DL을 적분한 건 이것도 스칼라죠. 근데 오른쪽에 거는 B하고 L이 프로덕트 그 벡터 프로덕트잖아요. 어디? 근데 여기? 네. 아니. 그러니까 F는 BIL인데 IL 프로덕트 B 정리하면 왜냐하면 보세요. F를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그려줬느냐 하면 내가 이쪽 방향으로 당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받는 이쪽 이 힘을 갖다가 이게 F의 방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캔슬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일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V의 방향하고 F의 방향하고는 나란하다고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여기 저항 놓고 하면 이게 열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럼 여기 얼마만큼의 이 커런트가 얼마가 흐르느냐 하는 것은 여기 저항을 주면 여기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해준 일하고 일이 여기 저항을 통해서 나간 열로 변환돼서 없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계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계산할 수는 있죠. I는 얼마만큼 흘러요? I는 R분지 델타 V만큼 있으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R분의 BLV만큼 전류가 흐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R분지 BLV만큼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요. 언니가 뭐가 저기 있는 V는 여기 아니에요 언니. 착각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냥 기절력 가지고서 이제 계산을 한 거지만 균이라고 하여튼 이 문제는 이렇게 그 정도로 하고 질문 있어요 아직도? 저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고 움직였을 때 지금 이거는 뭘 이야기한 거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요 양단 간에 네. 그죠? 여기서부터 요 양단 간에 이거 여기서부터 걸리는 전이차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전이차에 해당하는 양이 이걸 끌어주는데 전이차에 해당 그러니까 이 전체를 갖다가 움직이는데 요건 뭘 계산한 거냐 하면 여기에 흐르는 어떤 전체의 뭐랄까 사실은 뭘 계산해야 될 거냐 하면은 E도 DA를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하고 여기는 이거 계산하면은 뭐냐면 0이 나올 것이니까 필요가 없고 여기는 없고요. right? 그러니까 여기서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은 여기서는 1로 받고 여기서는 1로 받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right? 그러니까 이 힘은 여기서 걸리는 힘은 필요가 없고 여기는 힘이 안 걸리고 얘가 받는 힘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생각을 우리가 하면 그걸로 족하다 그 말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해준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성립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내가 왜 힘을 계속해서 가해줘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힘이 만약에 여기 얘가 이 전류가 힘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은 일정한 속도로 얘를 잡아 끌기 위해서 힘을 계속해서 가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면 힘을 이쪽으로 받기 때문에 계속 일정한 속도로 끌기 위해서는 힘을 계속 가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힘을 계속 가해준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일을 해주는 것이고 오리지널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은 그 일 다 어디 갔냐? 그게 질문이었어요. 답이 뭐였어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이게 전류가 흐르면 저항을 여기 예를 들어 R이라고 그러면은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게 열로 다 날아갔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끌어당겨서 해준 일이 다 전기 에너지로.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 전류가 얼마나 전류가 흐르냐를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 한 바퀴 돌렸더니 기전력이 얼마예요? 이걸 계산을 했더니 이만큼 나왔던 이게 BLV가 이게 뭐냐면 한 바퀴 돌렸을 때의 기전력이에요. 근데 왜 이것만 계산했냐? 이거하고 얘가 캔슬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야 되는데 이건 상쇄하고 여기는 없고 따라서 한 바퀴 돌린 거나 요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냥 좀 너무 뜸슬뜸슬. 오케이. 힘을 안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안 주면 얘가 안 움직이겠죠. 얘가 안 움직이면 일로 끄는 힘도 안 생기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힘을 안 주면 전류도 안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전류가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잖아요. 여기 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땡기기 때문에. 내가 힘을 이제 여기서 계속 당기기 때문에 이 속도에 움직이는 전하에 자기장이 작용해가지고서 전류를 갖다가 크리에이트 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하여튼 뭐 그런 얘기예요. 자, 봅시다. 유도전류의 방향이 이제 어느 방향이라는 걸 갖다가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도전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고 그랬지? 이게 땡기고 있으면은 이게 면적이 주니까 면적을 엔핸스 시키려고 그러고 따라서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니까 이게 전류가 유도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힘을 이쪽으로 받으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플러스 전하들이 힘을 이쪽으로 받으니까 이쪽으로 당기면 일로 받으니까 유도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체크를 했지만 그게 렌츠의 법칙에도 맞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도 용량을 이야기하고 내가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자기장이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엘렉트릭 필드 안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숨기고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봅시다. 여기 축전지가 있으면 여기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 걸면은 여기 엘렉트릭 필드가 있고 이 엘렉트릭 필드가 가지고 있는 단위 부피당의 에너지가 얼마냐 하면은 에너지 덴시티가 2분의 1 엡실론 제로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에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솔레노이드가 있으면은 이 안에 뭐를 만들어요? 일정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고요. 오케이. 근데 이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일정한 만큼의 전류를 갖다가 흘리는 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 전류를 갖다가 0에서부터 어떤 I만큼의 전류를 갖다가
흘리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조금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 해준 이 I의 전류를 갖다가 B하고 I는 연결이 되죠. 여기에 I만큼을 흘리면 B는 얼만큼 생기느냐 하면은 μ0 NI만큼의 B가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그러니까 B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덴시티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이 2μ0분의 1 곱하기 B제곱만큼의 이거하고를 비교를 해보세요. 굉장히 비슷하죠? 네. 이만큼의 에너지 덴시티가 여기에 생긴다는 것을 지금부터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솔리노이드의 여기서 이제 그 전류를 갖다가 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보겠어요. 솔리노이드 전류를 흘린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가 이제 흐르면은 여기 이제 자장이 이제 이쪽으로 생긴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은 전류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 전류를 갑자기 흘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0이었다 갑자기 확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유도 기전력이 생겨요. 네. 유도 기전력은 어느 방향으로 이제 생기느냐 하면은 이 I를 갖다가 I가 시간적으로 이제 변하는 경우에 그렇죠?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I가 흐르는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I가 가만히 있다가 어떤 밸류에서 갑자기 증가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뭐 0에서 증가를 했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I에서 I0였다가 갑자기 증가를 한다. 그러면은 이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도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를 갖다가 이 자속을 증가를 갖다가 방해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이건 이쪽으로 이 유도 전류에 의한 자장의 방향이 이쪽이 되도록 이게 기전력이 유도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어느 방향이냐 하면은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당연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전류는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었으니까 B가 이쪽으로 이제 위쪽으로 됐으니까 당연히 뭐냐면 원래의 전류를 갖다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겨야 된다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phi b를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phi b가 그러니까 E는 phi b 의 마이너스 도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phi b는 phi b가 얼마냐 하면은 phi b가 뭐예요? 마그네틱 필드 B의 크기 곱하기 A 곱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있는 뭐 어떤 그 감긴수가 되겠죠, 그렇죠? 총 감긴 어떤 숫자가 될 거예요, phi b는. 왜냐하면은 하나마다 요놈 한 개마다 어떤 I'm sorry. phi b는 그렇죠. 오케이. 왜 그러냐면 이 phi b는 요거 한 개마다 phi b가 한 개 생기니까 이 토탈에 의한 놈은 여기 뭐냐면 토탈 개수를 n개라고 그러면은 n번 감겼다고 그러면은 phi b는 n이 곱해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요것만 phi b라고 그러고 그냥 n을 갖다 따로 곱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다가 n을 갖다 따로 곱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토탈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인가를 갖다가 우리 보면은 B 곱하기 B는 뭐냐면은 μ0 곱하기 NI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은 μ0 곱하기 ni 곱하기 a 곱하기 n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놈의 어떤 그 phi b를 만드는 소스는 뭐냐면 결국은 전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눈 감고 이거는 뭐에 비례해야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그대로 놓고 I 도트에 비례해야 된다는 걸 안다고요. 전류의 변화가 결국은 기전력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I 도트의 비례를 해야 되는데 이 계수를 뭘로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L로 정의를 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유도 리액턴스의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데피니션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시간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이걸로부터 그냥 phi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li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정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L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phi b는 이미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 하면은 L 곱하기 I예요. 그러므로 L이라고 하는 것은 μ0 n a 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은 뭐냐 하면은 small n 곱하기 이 길이를 갖다가 L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L 곱하기 n이에요. 그러니까 n의 제곱이 되겠네요. alright? 그래서 이제 뭐 문제를 푸는 와중에 뭐 조그만 작은 문제를 하나 풀었어요. 즉 솔리노이드의 유도 리액턴스, 이게 L의 값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을 갖다가 계산을 하겠어요. 뭘 하려고 했죠? 처음부터 0부터 전류를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0부터 시작해가지고 I라고 하는 전류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일이 필요하냐?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어떤 I of T라는 전류가 흐르면은, 그렇죠? 여기다가 조금 더 많은 전류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0부터 I까지 천천히 이제 전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전류를 갖다가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I 도트가 있으면 뭐가 생겨요? 역기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힘이나 일을 가하지 않으면 그냥 전류를 갖다가 증가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태가 IT라고 하는 어떤 그 전류가 흐른다고 그러면은 그때에 뭐가 필요한 역기전력이 이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파워를 얼마만큼 이제 해줘야 되느냐 하면 파워는 뭐예요? IT 곱하기 뭐예요? 역기전력. 이 역기전력을 상쇄시키는 만큼 IL 곱하기 I 도트만큼의 파워를 갖다 공급을 해줘야 전류를 계속 이제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PT를 천천히 뭐냐면은 증가시켜서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튼 시간이 갔다가 무한히 걸렸다고 그러면 무한대 어떤 순간에 끝났다고 그러면 T만큼 하여튼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다 적분을 해주면 그러면은 되는데 그건 뭐냐? 근데 이걸 쓰고 보니까 이게 토탈 데리버티브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2분의 1 곱하기 LIT 스퀘어드의 미분과 같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초기 상태는 뭐냐 하면은 0이었고 파이널한 상태는 I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2분의 1 LI의 제곱과 같아요. I는 뭐냐면 초기
그러니까 뭐냐면 파이널한 값이에요. 이게 i는 파이널한 값. 그렇잖아요. 파이널한 값. 초기 값은 제로고 0부터 시작해서 i가 i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천천히. 그래서 0부터 i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1이 필요한데 왜 1이 필요하냐면 역기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의 일을 해줬어요? 이만큼의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준 일이 그러면 어디로 갔겠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 주위에는 그 일이 뭘 해준 거냐면 이 자기장을 갖다가 형성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장 안에 얼마만큼의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만큼의 일이 저장되어 있다.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장 속에.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렇게 쓰면 해준 일이죠. 전류 I를 만들기 위해서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해준 일이고 이거를 이제 뭘로 쓰느냐 하면은 B를 통해서 쓰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L이 뭐냐 하면 아까 구했잖아요. μ0 n 스퀘어드 A 곱하기 L 곱하기 I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뭐냐? A 곱하기 L은 뭔가요? 부피예요. 요 솔리노이드의 이게 A고 이게 뭐예요? L이니까 부피예요. 부피고 μ0 제곱하고 여기다가 μ0를 나눠주면 μ0 ni가 뭐냐면 이 전류가 만든 뭐예요? 자기장이라고 해요. 그렇죠? 내가 뭐 한 거예요? μ0 밑에 하나 쓰고 이 제곱한 거예요. 근데 μ0 ni가 b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2μ0분의 b 제곱 곱하기 볼륨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위 부피당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U of B이고 그것이 우리가 증명하려고 했던 바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유니폼한 어떤 가장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했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굉장히 복잡한 자기장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x의 함수라 할지라도 위치의 함수라 할지라도 어떤 그러니까 어떤 변하는 자기장이 있을 때에 이 주위에서의 유닛 볼륨당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전자기 유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서머리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보기 문제들을 전부 정리를 해오세요. 29장에 대해서는 제가 28장은 내가 숙제를 냈고 29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내겠어요. 이것은 27 넘버 27, 34, 36, 46, 47 묶어서 내세요. 진짜 그 이번 주까지. 그리고 이거는 시험 본 다음에 내도 돼요. 28장은 언제까지? 오늘. 오늘 27, 28 두 개 다예요? 그러면은 오늘 안 해왔으면 다음 주까지 내세요. 그래서 29장, 그 다음에 이제 공고를 했듯이 노트를 제출을 할 사람은 시험날까지 다 제출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차피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거든요. 노트 정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요 대신에 이 숙제는, 뭐, 시험 공부하게 되면은, 하겠지만서도,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냈어요. 그러면. 오케이. 시간이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교류에 대해서 하겠어요. 전기 진동과 교류 회로. 네 개밖에 안 올라갔어요. 4개밖에 안 올라갔어요.
유튜브에도? 유튜브에도. 자, 그러면은 전자기 진동과 교류 회로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여기에 회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C와 이 코일은 뭐냐면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솔레노이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CL, 용 크기가 L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R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전원이 이제 있다 그러면은 교류도 좋고 증류도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볼티지가 기존에 여기 E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지워도 되겠죠? 이게 저항과 콘덴서와 이거 리액턴스는 전부 코일은 전부 뭐예요? 역기전력을 만드는 놈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역기전력을 만드는 놈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리면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자리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E만큼 올라가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뭐예요? Q 오브 C만큼 떨어지고 여기서는 뭐예요? 마이너스 Li의 도트만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파이널리 R 곱하기 I가 돼가지고 여기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키르호프 제2법칙이에요. 채로.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은 전기 진동 회로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전기 진동 회로는 뭐냐 하면은 이거하고 전원도 빼고 저항도 생각하지 않는 회로입니다. 그러면은 C하고 L하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회로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에 충전을 시켜가지고서 방전을 시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여기 차지가 여기 있으니까 전류를 이쪽으로 흘려보내려고 하겠죠. 실제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전류를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얘가 일로 보내고자 하는 경향과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둘 중에 이제 둘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냐면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다 어디로 이제 가느냐 하면 여기 얘는 점점 잃고 얘는 점점 흥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잖아요. 내가 점점 얘가 일을 해가지고 뭐를 해 아까처럼 전류를 갖다가 0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증가시키는 거죠. 증가를 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망하고 얘는 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얘가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이제 얘가 이제 힘을 완전히 잃으면 얘는 이제 강하게 되고 요번에는 얘가 흥하게 돼가지고서 얘가 꼼짝 마라 이쪽으로 이제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시 아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 갔다가 왔다가 이게 뭐냐면 전자기 진동이에요.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하고 이거를 갖다 0으로 놓으면 그러면 이게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Q는 한번 미분하면 I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C분지 I 더하기 Li의 더블 도트가 이게 0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변을 L로 나누면 LC분지 I 더하기 I 도트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X 더블 도트 플러스 오메가 스퀘어드 X 콜 0의 이런 형태예요. 이게 뭐예요? 단진동의 방정식이라고요, 이게. 단진동의 프리퀀시가 얼마냐면 오메가고 그 오메가에 해당하는 게 1 오브 LC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메가는 뭘로 흔들리느냐 하면은 1 오브 스퀘어 루트 LC의 주기를 그러니까 주기는 뭐예요? 주기는 오메가 분의 2파이니까 이거는 뭐죠? 2파이 곱하기 스퀘어 루트 LC로 흔들리는 게 이게 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기를 가지고서 얘는 그 차지와 L이 서로 시소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진동 회로가 바로 그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R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문제를 풀기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차피 이런 종류의 이제 회로를 여러분들이
공대를 가면 이거 밤낮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물리학과에서는 뭐 그렇게 밤낮으로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호구지책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쉽게 푸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겠어요. 이런 문제를.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여기에 교류 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LR 이런 걸 갖다 LRC 회로라고 그래요. LRC 회로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확히 뭐하고 같은 거냐 하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 댐프트 하모니 오실레이터 있잖아요. 댐프트 하모니 오실레이터 그거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Q로 쓰면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E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Q로 쓰면은 이게 뭐냐면 C분지 Q 더하기 L Q의 더블 도트 이거는 플러스 R Q 도 이퀄 제로. 이게 뭐냐면은 E의 도트 제로. 이 도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이건 이 자체죠, 그냥 이 자체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EMF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이게 L이 뭐냐면 M에 해당하고 R은 뭐예요? 봐요, MX 도트 플러스 BX 도트 플러스 KQ, KX 이퀄 F라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Forced Harmony Oscillator라고 이게 Forced Damped Harmony Oscillator예요. 이거하고 수학이 완전히 똑같다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교류라고 그러면은 아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좀 안 했지만 교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제너레이트 되냐면 여기에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은 여기에 어떤 그 회로를 돌려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정의되느냐면은 여기에 이게 뭡니까? phi b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phi b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a 곱하기 a 도트 b 아니에요? 그렇죠. 이 면적의 방향은 뭐냐면 이 면적의 수직한 방향이 면적의 방향이고 따라서 phi 근데 a 도 b가 뭐냐면은 a 크기 곱하기 ba 크기 곱하기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이루는 각을 갖다가 시타라고 그러면은 코사인 시타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손으로 돌린다고 그래봐요. 손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시타가 오메가 t로 시타가 뭐냐면 오메가 곱하기 t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발전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E가 얼만큼 주어지냐면 EMF가 얼만큼 주어지냐면 마이너스 AB 코사인 시타를 미분한 거니까 오메가가 밖으로 나가고 그렇죠? 코사인 시타의 미분은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지워지고서 오메가 AB 뭐예요? 사인 오메가 t와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주기적으로 변하는 EMF가 그렇죠? 여기 회로에 걸리는 E가 뭐냐면 바로 이게 뭐냐면은 사인 오메가 t에 비례해서 나온다고 말해요. 코사인이나 사인 오메가 t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게 이제 이걸 갖다가 교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흘렀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쓰는 것은 60Hz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초당 방향이 60번 바뀐다 그런 뜻이에요. 왔다 갔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 그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Alright?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전자기 진동과 교류 회로에서 하는 거는 숙제도 안 내고요. 아무것도 안 내요. 숙제도 안 내고 시험은 뭐 내가 안 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낸다고 강조도 안 하겠어요. 이건 30장은 들어간 낸 것도 아니고 30장은 시험 범위에는 포함이 돼요.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시험 문제 내가 안 나온다고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세요. 공부는 하고요. 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가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최대의 속도로 가르치겠어요. 이거를.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고요. 아님 말고. 그리고 이미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내가 이미 했어요. 교류를 어떻게 만드는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교류에서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기 진동이 뭐냐. right? 근데 지금부터 할 건 뭐냐 하면은 교류 전류가 그러면은 부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이제 여기 회로의 부하가 그냥 I 곱하기 R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훨씬 복잡한 형태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교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교류 전압이 흐르고 있을 때에 회로에 걸리는 소위 말해서 일종의 저항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거를 내가 삼각함수를 갖다가 마구 써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게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그 비책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E to the I 시타가 코사인, 이게 오일러 릴레이션,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 이거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분과 적분이 너무 쉽거든요. 이게 오메가 t를 넣으면은 뭐예요? 이거는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예요. 온라인? 그리고 내가 이 방정식을 푸는 대신에 나는 그냥 i에 대한 오리지널한 그냥 이걸 갖다가 이걸 그냥 풀겠어요. 이거를 i를 풀지 말고 그냥 이걸 풀겠어요. 그러면 이게 각각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신에 i로 표시를 하겠어요. 이거는 i로 표시를, 이게 i 도트. 이건 뭐냐면 i, q는 뭡니까? 대신에 i를 인테그랄 한 거. 이런 식으로 놓고 풀겠어요. 그래서 c분의 1 q i 이렇게 놓고 이 방정식을 풀겠어요. 그러면은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걸린 전압, 여기에 걸린 전압이 각각 이 세 개의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데 여기에 지금 E는 뭐냐 하면은 뭐 사인 오메가 t인데 우리는 그 트릭이 뭐냐 하면은 이걸 갖다가 사인 오메가 t는 뭐냐 하면은 E to the I 오메가 t의 이미지너리 밸류예요. 이미지너리 파트죠. 그러니까 전체가 E to the I 오메가 t를 놓고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뭐예요? 이것을 입실론 제로의 E to the I 오메가 t라고 놓고 이 문제를 풀고 전체의 이미지너리 파트를 택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뭐를 구하고 싶으냐면 i가 얼마냐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드라이빙 포스가 이 오메가 t로 계속 돌아가니까 이것도 뭐냐면 i도 똑같이 뭐냐면 i는 e to the I 오메가 t하고 여기에 뭐 i0라는 어떤 게 붙고 이런 형태를 가질 거라고요. 근데 i0가 다만 뭐냐면은 이게 실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 가능성을 열어두자고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해보면 이걸 집어넣고 나면은 이걸 갖다 여기다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만족시키는 I0를 구하면 우리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식은 중먹기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적분을 상수 같은 건 적분 상수는 그건 풀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적분하면은 I 오메가 밑에 내려와요. 그러면 1 over C에 1 over I 오메가. 이거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주죠. I 플러스 이거는 뭐예요? L 곱하기 미분하면은 I 오메가가 내려와요. 그 다음에 I 플러스 RI는 뭐냐 하면은 R 곱하기 I예요. equal 이게 뭐죠? 엡실론 제로의 E to the I 오메가 T죠. 네? 그러니까 I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I는
앞으로 계수가 뭐냐 하면은 R 플러스 I의 오메가 L 빼기 1 오버 오메가 C예요. I 이퀄 엡실론 제로의 E to the I 오메가 T죠. 그렇죠? 그러니까 I는 그냥 I를 그냥 여기서 구해도 된다고요. 그냥 I가 얼마인지. right? 그러니까 I는 얼마냐 하면은 I는 R 플러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I의 오메가 L 빼기 1 오메가 C분의 뭐 여기에 E0 E to the I 오메가 T란 말이죠. 그렇죠? right.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이 양을 그래서 이걸 복소수를 갖다가 그냥 써가지고서 이놈을 복소수 저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이 양을 어떻게 쓸 수도 있느냐 하면은 이걸 갖다가 x라고 놓고 이걸 x라고 놓으면 a 플러스 bi라고 하는 것은 복소 평면에서 이게 a 이게 b니까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은 이렇게 이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e to the i phi 이렇게 쓸 수 있죠. phi는 뭐냐면 이게 phi예요. 그러니까 탄젠타 phi가 a 분지 b죠. 그러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x라고 그러면은 x는 뭐예요? x는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l 마이너스 1 오브 오메가 c의 제곱의 스퀘어 루트의 e to the i phi라고요. phi는 뭐예요? 탄젠타 r분의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교류 회로의 이게 임피던스예요. 일종의 토탈 저항이라고요. 그래서 I는 뭐냐면은 그래서 I는 구하고 보니까 엡실론 제로 곱하기 E to the I 오메가 T의 1 오버 X 곱하기 뭐냐면 E to the 마이너스 I 파이예요. 오케이? 파이는 뭐예요? 이렇게 주어진 거라고요. 탄젠타 파이는 여기서는 이게 뭐죠? R 분지 오메가 L 마이너스 1 오브 오메가 C 분지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I0 곱하기 E to the I 오메가 T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I0를 구했다고요. 뭐예요? I0는 R분의 뭐예요? E to the 엡실론 제로 곱하기 E to the 마이너스 I 파이예요. sorry. X.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 풀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I가 구해졌죠? 근데 우리는 뭐 하기로 한 거죠? 양변에 I는 뭐냐면 헛수 취해서 답으로 삼자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I는 뭐냐면 이게 답이라고요. 그러니까 X분의 엡실론 제로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이게 답이에요. 이게 뭐냐면 댐프트 하모니 오실레이터를 이렇게 풀었다고요. 복소수로. 이거에 허스부를 취한 거라고요. 이거에 허스부를 취한 게 이거예요. 이게 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좋고 아님 말고요. 그래서 얼마나 간단해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이상한 말들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뭐 위상이 앞선에 뒤선에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위상이 앞선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볼티지 오브 뭐예요? C. 여기 뭐냐면 볼티지 오브 L. 요게 뭐냐면 볼티지 오브 R이라고요. RLC 회로에 걸리는 볼티지인데 그 볼티지하고 요 I하고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i는 뭐냐면 i는 e to the 2분지 파이 곱하기 i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v의 위상은 i의 위상보다 2분지 파이만큼 작잖아요. i분지 1이 밑에 있으니까 i분지 1은 이건 뭐예요? e to the 마이너스 2분지 파이 i거든요. right? 그러니까 VC의 위상은 i의 위상보다 어떻게 해요? 2분의 앞서. 2분지 파이만큼 뒤처지는 거예요. i보다. i의 위상이 i는 뭐냐면 e to the i 오메가 t니까 요게 위상이거든요. i의 위상이 예를 들어서 2분지 오메가 t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게 뭐라고 해도 좋아요. 이게 뭐 i의 위상이 스타다 있으면은 i 분질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v의 위상은 네. i의 위상은 스타, 이 스타보다 2분지 파이만큼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콘덴서의 경우는 그러니까 전류가 뭐예요? 볼티지보다 앞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볼티지가 전류보다 어떻게 돼요? 뒤지는 거라고요. 2분지 파이만큼. 그게 위상이 앞서냐 뒤서냐의 의미라고요. 여기는 i가 어떻게 돼요?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i는 뭐냐면 2분지 파이 i니까 이 경우는 뭐예요? VL이 곱한 게 i 곱하기 l의 위상이니까 그렇죠? VL은 마이너스. 플러스란 말이에요. 2분지 파이 i만큼 파이만큼 더해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위상이 앞섰냐 뒤섰냐 하는 것은 i로 나눠줬냐 곱해줬냐 그 얘기라고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복소수를 쓰면 모든 게 다 깨끗해요. 그러니까 위상이란 말은 복소수의 위상이란 뜻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페이즈예요. 이 페이즈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여기에 전류의 위상이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여튼 이게 스타예요. 이게 스타입니다. 스타가 있으면, VC는 어디가 있어요? 이거보다 2분지 파이 뒤쳐진 겁니다. 이게 I의 방향이고, 이게 뭐예요? V of C.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V of L이에요. 이만큼 앞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I를 곱했으니까 여기에다가 I를 곱하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카운트 클럭와이저 이동시킨 2분지 파이만큼 회전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right? 그 다음에 이놈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이게 뭐예요? V of 이게 뭐예요? V of R이라고요. 그러니까 VC하고 VL은 항상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반대예요. 반대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 이거 빼기 이거하고의 차이를 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렇다고 그러면은 이거하고의 차이가 얼마예요? 뭐 요만큼 남겠죠. 그러면 요만큼 남으면 요것이 뭐냐면 토탈 복소수 벡터라고요. 이것이 뭐냐면은 요게 뭐예요? 실제적인 뭐냐면 볼티지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이걸 다 했으면 내가 빨리 하긴 했지만 여러분은 전자기 진동하고 교류 회로에서 뭐 별로 아무것도 놓친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안 쓰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고서 이제 책을 써놓으면은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코사인과 사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책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학을 쓰면 한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오늘 회를 이야기를 뭐 다
끝내겠어요.